이번 시간은 224페이지 4번 시멘트 액체 방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 액체 방수. 말 그대로 시멘트 재료하고 액체 방수액을 이용해서 방수하는 게 시멘트 액체 방수입니다. 그래서 시멘트 액체 방수는 소규모 건축물의 방수로 많이 이용이 되고요. 그래서 단독주택과 같은 이런 건축물에 이 방수공사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는 욕실 부분, 이런 부분에 소규모적인 부분재인데 시멘트 액체 방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멘트 액체 방수는 보통 이 수변 상태, 항상 습기가 있는 곳에 적합하죠. 그래서 물을 항상 사용하는 욕실과 같은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게 시멘트 액체 방수입니다. 근데 시멘트 액체 방수는 멤브레인 방수법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얘는 멤브레인 방수가 아닙니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 액체 방수는 재료상 이 재료들을 활용해서 보통 방수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 게는 이 방수액이 필요할 거고요. 방수액. 그리고 두 번째, 자,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 페이스트라는 것은 풀을 뜻합니다. 풀. 시멘트하고 물을 반죽한 거죠. 그러면 보통 방수액으로 희석된 물 가지고 이제 비빈 거죠. 시멘트하고 시멘트 페이스트. 그리고 방수 모르타르. 그래서 이 모르타르하고 이 세 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럼 모르타르는 결국 시멘트하고 방수액도 넣지만 시멘트하고 모래 아닙니까? 시멘트하고 이 모래를 섞는데 방수액으로 희석된 물 가지고 하겠네. 이때 모래는 가는 모래를 고운 모래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고운 모래는 균열의 원인이 되니까 고운 모래를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재료를 활용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시멘트 액체 방수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재료를 활용해서 방수 공사를 하게 되는데 방수 이제 시공을 할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탕, 이 구조체, 이 모체가 되겠죠. 모체가. 그래서 이 모체가 얘는 나쁘면 방수 공사가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모체 조성에 이 주의를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시멘트 액체 방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체, 이 구조체가 있는데, 구조체. 그래서 이 모체 조성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균열을 가게 되면 방수층도 균열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체 조성에 주의해야 될 것이. 그러면 얘는, 슬래브 칠 때 이 슬래브를 바닥판을 잘 공사하면요, 방수 성능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바탕 처리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바탕 처리를 우리가 여기 공사를 해요. 파인 곳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바탕 처리 공사를 합니다. 뭐 너무 곰보가 졌다든지 뭐 이런 경우 이 바탕 처리 공사를 해요. 바탕 처리를 하는데 바탕이 이제 나중에 완전 이제 건조가 된 상태에서 위에 이제 방수층 공사를 들어갑니다. 그럼 방수층 공사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재료를 활용해서 해 주시면 됩니다. 바탕 처리하고 나서 이게 이제 이거는 완전 건조는 아니고 보통 아스팔트 방수나 시트 방수나 우리가 도막 방수나 이런 실링 방수 이런 것은 완전 보통 건조 상태에서 해주는 게 좋죠. 보통 일반적으로 함수율을 따져가 제가 10% 이하라고 했죠. 그런데 얘는 30% 이하에도 가능합니다. 예, 시멘트. 그래서
바탕이 방건조 상태가 되면 위에다 방수청 공사를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율로 따져서는 30%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방수액을 갖다가 침투를 시킵니다. 방수액 침투를 시켜줍니다. 방수액 침투. 그러면 이제 방수가 바탕에 이제 스며 들어가게 됩니다. 스며 들어가면 거기다가 시멘트 페이스트,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 풀을 갖다가 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이때 시멘트는 아무 시멘트나 가지고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집 짓는 시멘트하고 물하고 해가지고 하면 안 되고 이건 극경화성 시멘트입니다. 방수용 시멘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해주고 나서 그 위에다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세 번째 방수액을 다시 침투시킵니다. 균열이 그러면 시멘트 풀 페이스트만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균열이 발생하거든. 크랙이 생겨요. 그러면 다시 방수액을 다시 침투시켜 균열을 사이사이 다 침투하라고 방수액을 다시 침투시키고 그 위에 마무리 들어갑니다. 마무리 들어가요. 그래서 이 방수 모르타르 가지고 모르타르 이렇게 바릅니다. 그럼 이것이 1공정, 이 단계가 하나의 공정입니다. 1공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더 2공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온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대략 뭐 한 3일에서 한 7일 전후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날씨에 따라. 날씨가 조금 빨리 건조가 되면 한 3, 4일 정도 있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한 일주 이렇게 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공정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1공정을 다시 반복을 해주면 돼요. 반복하면 이것이 2공정 개념이 됩니다. 두 번으로 이렇게 끝내줘야 돼요. 한 번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수청 공사는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알아둘 때 이 시멘트 액체 방수를 하게 되는데 시멘트 액체 방수는 모체 조성에 주의를 해야 된다. 모체가 균열 가면 따라서 균열이 갑니다. 균열이 잘 생기기 때문에 균열을 최대한 안 생겨서 모체를 튼튼해야지 방수청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고 그다음에 이제 면적이 넓을 때는 넓을 때는 우리가 신축 줄눈을 우리가 둬야 됩니다. 균열 방지를 하기 위해서 신축 줄눈을 우리가 둡니다. 균열 방지를 하기 위해서 조그만 경우는 별도로 둘 필요 없습니다. 욕실과 같이 소규모일 때는 우리가 둘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시멘트 액체 방수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얘도 자 방수청도 시멘트 제품이고 우리가 구조체도 시멘트 제품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호 누름 시공을 안 해도 무방합니다. 보호 누름청은 안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보통 처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안 해도 무방하고 그리고 시멘트 액방은 자, 다 시멘트 제품이니까 균열이 가면 잘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부적인 보수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국부적인 보수 공사가 용이한 것이 바로 시멘트 액방이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드르륵 긁어내는 이유가 이거죠. 보통 거실 바닥 보변하고 그 다음에 저것을 봤을 때 보통 욕실 바닥하고 단 차이가 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물을 사용해서 혹시 넘친 이런 현상이 생겼을 때 어디론가 하면 여러분들이 절이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실 쪽으로 물이 흘러 들어온 걸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단차가 어느 정도 나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 방수청 위에 또 그 위에다 타일 위에다 또 하게 되면 이 바닥이 높아지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입주민 동의를 받아가 공사하면 많이 시끄럽죠. 바닥을 다 깨내고 다시 공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소음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부진 보수공사가 용이하고요. 그래서 이 측면이 바로 시멘트 액방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스팔트 방수에 비해서는 간편한 방수고요. 그래서 이 시멘트 액방이 보통 비용도 적게 적인 측면이 되면서 쉬운 방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모르타르 방수보다 얘가 조금 더 복잡습니다. 그러면 보통 모르타르 방수는 이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여러 과정을 이렇게 거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모르타르에다가 방수액 넣어서 비벼서 같이 발라주는 게 그게 모르타르 방수고. 그래서 쉽게 가게는 발코니도 액체 방수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요새는 욕실은 시멘트 액방으로 가고 그리고 발코니는 모르타르 방수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225페이지 보시면 거기 나오는 것이 시멘트 액체 방수의 표준 시방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먼저 우리가 보실 때 시멘트 페이스, 방수 시멘트 페이스, 자 이겁니다. 이 부분, 방수 시멘트 페이스를 만들 때 자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냐 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 물을 넣지 않고 비비는 것을 건비빔이라 합니다. 2분 이상 하고 나서 그리고 소정의 물로 희석한 방수제를 혼합해서 비비는데 그것은 5분입니다. 물 들어가면 5분이고요. 건비빔은 2분이 기본입니다. 2분, 5분 됩니다. 물 넣었을 때는 5분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방수 모르타르 비빌 때도 동일하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럼 방수 모르타르 만들 때 방수 모르타르는 그래서 방수 모르타르를 제작을 할 때 어떻게 제작을 하느냐 그 측면을 다뤄놓고 있죠. 그러면 모래하고 시멘트 순으로 믹스 내에 투입합니다. 모래를 먼저 투입하고 시멘트 이렇게 해서 믹스에 투입을 합니다. 믹스에 투입을 하고 나서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해서 건비빔을 먼저 해주면 돼요. 건비빔은 2분 이상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건비빔 2분 이상 하고요. 하고 나서 이제 물로 희석된 이제 물을 첨가해서 물비빔 하게 됩니다. 방수에 원하면. 그래서 물비빔 했을 때는 5분 이상이 돼 주시면 됩니다. 5분 이상 우리가 비벼 주시면 돼요. 이때 믹스에 투입하는 것은 모래를 먼저 투입한다는 거 그리고 시멘트 투입한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모래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공사장에서 간단히 모르타르 비빌 때도 이제 손으로 비빌 때도 모래 먼저 하고 시멘트 넣어가 비벼죠. 건비빔에서 나중에 물비빔 하거든요. 동일하게 가주면 됩니다. 제가 해주시고 이때 이 방수 모르타르 비비고 나서 그 물비빔 하고 나서 일정 시간 내에 우리가 써줘야 돼. 그래서 물비빔 하고 나서 이 사용 가능 시간은 기본적으로 주의하실 것이 20도씨에서 45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20도씨에서 45분입니다. 45분. 그래서 다른 부분하고 헷갈리면 이건 방수다 보니까 45분 개념이 됩니다. 알아두시고. 그리고 2번에 보시면 방수층 바른 개념이 나옵니다. 방수층 바른. 그래서 바탕 상태는 자 그 1번에 보시면 평탄하고 힘이나 단차 들뜸이나 레이턴스, 치약부, 현전,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해준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바탕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결함이 있을 때는 바탕 처리를 해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뭐 곰보가 됐든
조인트 부분이 됐든 이음 타설 부분이 됐든 뭐 크랙이 균열이 생겼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는 바탕 처리를 우리가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3번은 꼭 알아두시고 바탕이 건조할 경우 시멘트 액방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거기 빨려들어 흡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탕에 물로 적셔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얘는 시멘트 액체 방수는 같은 제품이다 보니까 우리가 저거 된다고 했습니다. 재료적인 반건조 상태에서 우리가 함수의 30% 이하 정도 상태, 완전 건조된 10% 이하에서 하게 되면 바탕이 시멘트의 물을 갖다가 방수액의 물에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부착 강도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탕에 물로 적셔 주시기 됩니다. 그 측면을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두실 것은 겹침은 기본적으로 100mm로 보시면 됩니다. 각 공정에 이어 바르기 겹침폭은 100mm. 방수는 겹침폭을 잘 모를 때는 기본 100mm로 가주십시오. 100mm가 기본이고 예외적으로 50mm 겹침폭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50mm 겹침폭만 정확히 하시고요. 잘 생각이 나지 않을 때는 기본적인 100mm 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기본 100mm고. 자, 그러면 우리가 아스팔트 방수에서 우리가 다루었을 때 있죠. 보통 물매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루핑 같은 건 붙여 올라가는데 부득이하게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 있었죠. 그럴 때는 겹침폭이 150mm 된다 했죠. 특별한 경우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기본 100mm다. 10cm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겹침폭은 100mm, 기본이 10cm다. 특별한 경우는 추가하는 경우나 단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아스팔트 방수에서 아스팔트 펠트나 루핑의 경우는 우리가 약간 더 증가해 준 150mm 겹침폭을 가진 경우가 있었다. 그 측면을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8번에 각 공정에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의 경우는 자, 보통 우리가 공정을 다음한다. 그러면 아까 했죠. 1공정이 있었고 2공정이 있었다. 공정을 끝내고 다음 공정을 할 수도 있죠. 이런 경우나 미장공사고만 같은 제품으로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탕이 평활하면 잘 부착력이 떨어져요.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래서 빗자루로 썰어서 거칠게 마감한다는 거 꼭 체크하시고 그래서 미장공사나 다음 공정을 할 때는 거칠게 해서 부착력을 좋게 만들어 준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그 아스팔트 방수와 시멘트 액체 방수의 비교 도표를 다루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아직은 시험은 출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쉬워서 잘 출제를 안 합니다. 아스팔트 방수하고 시멘트 액방 비교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는데 방수의 수명은 아스팔트 방수가 깁니다. 시멘트 액방이 짧고요. 이건 보편적으로 우리가 비교한 거고요. 근데 사실 이겁니다. 시멘트 액방도 진짜 그때 상태가 좋으면요. 방수 수명이 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상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온도의 영향은 아스팔트 방수 위에 더 많거든요. 보호 누름층이나 이런 것을 많이 공사하기 때문에 방수층이 굉장히 위에 두꺼워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히 아스팔트는 또 신축 팽창도 잘하잖아요. 온도의 영향이 우리가 좀 신축성이 좋기 때문에 온도의 영향이 적고, 근데 직감적인 것이 시멘트 액방입니다. 그리고 신축성은 아스팔트가 신축을 잘하죠. 그리고 시공 용이도도 아스팔트가 조금 어렵고 시멘트 액방이 좀 쉽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은 어려운 방수들이 비용 많이 들어가는데 공사 기간이 보통 깁니다. 쉬운 것이 짧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 누름이 꼭 필요한 건 아스팔트는 방수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제품일 때는 보호 누름을 안 해줘도 되지만 제품이 다를 때는 보호 누름을 해야지만 방수층의 들뜸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누름은 아스팔트 방수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체가 나빠도 시공이 용이한 것은 아스팔트 방수는 모체가 용이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멘트 액체 방수는 모체가 나쁘면 모체 균일 가면 방수층은 균일 갈 수밖에 없거든요. 모체가 좋아야
해야 되는 것이 일단은 여러분 이겁니다. 사람도 유전적으로 잘 타고나야지 건강한 거죠. 유전자가 좀 나쁘면 좀 건강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여러분들 이 시멘트 액방은 모체가 중요합니다. 모체가 튼튼하면 우리가 보통 방수도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액체 방수는 균열이 가면 보입니다. 아스팔트 방수는 위에다 보호 누름층 이런 걸 설치하다 보니까 아스팔트 방수층이 어떻게 누수가 되는지 잘 모릅니다. 기량부 발견도 어렵고요. 근데 시멘트 액방은 균열 가면 보입니다. 근데 아파트의 경우는 위에다 타일 마감을 욕실 타일 마감을 하고 뭐 주변에 다른 걸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방수 발견하기 어려운 거고. 그런데 이런 소규모 주택 같은 지붕 방수했을 때 이럴 때는 시멘트 그냥 방수 모르타르 그 마감이 보통 마감되거든요. 그래서 눈에 잘 띕니다. 균열 간 데가. 그런 측면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제 보수 범위가 강범위한 것은 아스팔트 방수는 강범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226페이지에 보시면 다섯 번째로 토막 방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막 방수. 자, 토막 방수는 방수 도료를 발라서 방수 효과를 가지는 게 토막 방수죠. 그래서 이 토막 방수도 멤브레인 방수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토막 방수는 우리가 뭐 주변에 많이 쓰는 거, 옥상에 많이 쓰는 게 보통 우레탄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레탄 토막 방수계가 많이 쓰고요. 이제 백화점이나 마트나 지하 주차장 같은 데 바닥에 쓰는 게 보통 에폭시 토막 방수기를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토막 방수의 장단점적인 측면을 봤을 때, 자, 토막 방수의 장점적인 측면은 좀 정리를 해 두십시오. 다른 방수에 비해서 이런 장점을 가진다. 그리고 그래서 거기 보면 경량이다. 가볍다는 겁니다. 자, 도료가 토막 해봤자 두께가 진짜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가볍습니다. 타 방수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약품성도 우수하다는 거. 내약품성. 그래서 화학실 바닥 공장 같은 데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토막 방수의 장점은 시공이 용이하다는 거다. 간단하다. 누구나 공사할 수 있어요. 시공이 용이합니다. 배합적인 측면이죠. 보통 주제하고 보통 이 경화제를 넣는데, 그래서 그걸 잘 배합만 잘 해주면 이 공사는 쉽습니다. 그래서 이 혼합을 누가 잘하느냐 그 차이점이지 시공이 용이해요. 그리고 부분적인 보수 공사가 이 보수 공사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모르시면 여러분들 저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여성분들이 화장을 할 때 시공 용이하죠. 다 우리나라 여성이면 화장 잘합니다. 그리고 보수 용이합니다. 입술이 약간 지워졌다 다시 그리면 됩니다. 칠하면 되죠. 그래서 보수가 용이한 것이 토막 방수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토막 방수는 장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시고, 그다음 노출 공법 하고 있죠. 여성분들 노출됐죠. 그리고 단점적인 측면은 기억을 하시면 된다. 기억 부분 기억하시고, 바닥에 균질한 방수층 시공이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장에서 사람이 칠하잖아요. 칠하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 현장에서 공사할 때 보면 이 롤러 가지고 칠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롤러 가지고 이렇게 해서 긴 롤러 이거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칠합니다. 근데 처음에 딱 묻힐 때는 두께가 많이 나가겠죠. 칠하다 보면 두께가 얇아집니다. 그래서 이 균질한 방수층 시공이 어렵습니다.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근데 균질한 방수층은 이런 것들이 균질한 방수층이라고 보면 된다. 현장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공장 제품에 의해서 붙이는 것들이 균질한 방수층이 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시트 방수. 시트 방수는 공장에서 나온 방수 시트를 딱 부착해서 하다 보니까 제일 이 균질한 방수층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시트 방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법을 보시면 코팅 공법과 라이닝 공법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단순 도포만 해주면
코팅 공법이에요. 코팅과 라이닝 공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이닝 공법. 그러면 라이닝 공법이 비용이 좀 비싸면서 균열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유리섬유나 합성섬유 나우 등의 망상포를 적층해서 도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사실 보강포 사용해주고 한다는 겁니다. 보강포. 그래서 망상으로 된 이 보강포를 대어주고 이렇게 이런 망상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망으로 된 이걸 보강포를 대주고 나서 거기에다가 도료를 도포해 주는 게 라이닝 공법입니다. 그래서 균열 방지, 자 균열이 누가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이 라이닝 공법이 균열이 적습니다. 그래서 얘는 균열은 얘가 좀 많이 생긴다 보면 되고 라이닝 공법이 균열이 저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닝 공법이. 자 그러면 3번에 그래서 보강포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세 번째 이 보강포가 나오는데, 자 보강포는 기본적으로 겹침은 기본적으로 얘는 겹침폭에 대해서 보강포는 겹칠 수밖에 없는데 겹침폭은 이거는 50mm 정도로 합니다. 50mm. 이거는 방수지, 자 방수제의 겹침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50mm, 방수제는 100mm가 기본이라 했죠. 얘는 방수 재료가 아닌 보강포가 되니까 50mm 정도 겹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강포 이 사용 목적적인 측면, 사용 목적은 뭐 이런 걸 목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균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균열을 줄여준다, 저감시킨다는 개념, 뭐 그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균열을 줄여준다. 균열 저감이나 그다음에 균일한 도막 두께 유지가 됩니다. 균일한 자 어느 정도 코팅 공법의 균일한 도막 두께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부에서 흘러내림 방지 도막의 도료에 그래서 경사부에서 도료의 흘러내림 방지 목적으로 방수제 흘러내림 방지 목적으로 그래서 이 보강포를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기 완충 시트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뭐 그 LUR에서 해가 나오죠. L 다시 UR 그다음에 S 이렇게 칭하는데 자 보통 제일 앞에 나타내는 L의 경우는 자 무엇을 나타내게 되는 이 L의 경우는 바로 방수층의 종류를 쓰게 됩니다. 방수층 종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수층 종류. 그럼 방수층에 대해서 아스팔트의 경우 아스팔트였다. 아스팔트는 A로 나타내 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계량 아스팔트는 계량 아스팔트다. 그러면 M을 보통 나타내요. M 나타내고 그다음에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다. 합성 고분자 시트다. 그러면 S를 나타내고 뭐 도막 방수다. 도막이었다. 그러면 보통 이 L을 나타내게 됩니다. L. 그래서 보통 도막 방수니까 L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낸 것이 사용 재료가 됩니다. 이것은 사용 재료적인 측면을 나타낸 방수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면 여러분들이 알아내는 사용 재료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UR이라는 것은 우레탄 고무를 뜻합니다. UR은 사용 재료명으로서 UR은 우레탄 고무를 UR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S는 바탕가의 고정 상태를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S는 마지막 문자는 바탕. 그래서 바탕가의 고정 상태를 나타내요. 바탕가의 고정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탕가의 고정 상태인데 보통 S는 바탕에 부분적으로 이제 밀착시키는 것을 보통 S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제일 먼저 나타낸 게 방수층의 종류, 그리고 사용 재료가 어떤 재료를 사용했고, 고정 상태가 전면 부착이냐 또는 부분적으로 밀착이냐, 여기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럼 방수는 앞으로 나타내면 보통 멤브레인 방수들은 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전면 접착이 되면 여기 F가 오고요. F. 전면 접착이 되면 보통 F가 오고요. 부분 접착, 밀착이 되면 S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면 접착과 부분 접착.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간략히 구분 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통기 완충 시트는 그래서 방수 바탕에 균열이 발생할 때 국보압력이 배수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완충 시트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뭐 접착제 있고 저런 테이프 이런 건 뭐 별도로 낼 건 없고요. 그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228페이지에 그래서 9번에 보시면 방수제의 조화, 비빔 및 점도 조절 개념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액형 방수제가 나오죠. 자, 방수제는 이액형이 있고 일액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쉽게 이액형이는 하고 일액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직접 여러분들이 혼합이 다 돼 있어가지고 바로 바를 수 있도록 된 일액형이고, 이액형 방수제는 혼합을 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혼합을 해서. 그래서 주제하고 경화제가 두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혼합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은 이액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 그래서 먼저 우레탄 고무계, 보통 현재 우레탄계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옥상에 칠하는 게 거의 다 우레탄계입니다. 녹색 계통.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니은 체크해 두시고, 니은. 이액형형 방수제는 주지하고 경화제가 우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혼합을 잘해야 됩니다. 혼합을 잘못하면 이 수명이 짧아요. 방수층이 쉽게 들뜹니다. 그래서 이 혼합을 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혼합을 잘못하면 혼합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있으면 본인이 공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혼합이 기술입니다. 이 방수는 혼합이 기술입니다. 이액형은. 그래서 진동 혼합기로 우리가 해서 해주는데 주의하실 것입니다. 빠르면 안 돼요. 빠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느리게 해야 돼. 그래서 꼭 알아둘 거는 그래서 9번에서 우리가 이 니은은 꼭 알아두시고, 그래서 절대로 느린 것 사용해야 돼요.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돼서 안 돼요. 기포가 생성되면 도막은 끝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도 어디 뚝뚝 뜨면 안 되잖아요. 이거 같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전은 느린 진동기를 써야 된다. 이 진동 혼합기를 쓰게 되는데, 진동 혼합기를 쓰는데 명심하세요. 회전이 느린 것을 사용해야 돼요. 빠른 것 하면 안 돼. 회전이, 이는 포인트가 느리냐 빠르냐 이거네. 회전이 느린 거 사용한다는 점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현장에서 하실 때 이거 자신 있는 분들은 하시고요. 혼합을. 안 되면 여러분들이 이 혼합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서 한 잔 사주고 하든지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딕은 혼합 후에는, 그럼 혼합을 했잖아요. 진동 혼합기로
혼합을 해서 혼합 후에는 빨리 해야 돼요. 혼합 후 뭐 또 몇 시간 후에 우리가 한다 하면 틀립니다. 즉시 도포입니다. 즉시 도포를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즉시 도포를 해 주시고, 그럼 보통 여러분들 하기 전에 이 주제 경화제 쓰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은 하도를 먼저 하거든요. 하도는 프라이머니까 하도는 누구나 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도, 상도를 칠할 때 이 주제하고 경화제를 혼합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해야 돼, 이액형이. 근데 이액형들이 보통 수명이 좀 더 길어요, 일액형보다는. 그래서 이액형으로 전문가들은 보통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혼합 후 즉시 도포해야 된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리얼에서는 거기 보시면 방수제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 있죠. 희석제를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희석제 사용량에 대해서 그것만 간략히 체크하세요. 희석제는 보통 너무 많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방수제의 5% 이내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줄 리얼에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희석제 사용량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점도 조절할 때, 자, 점도 조절은 희석제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 희석제. 그래서 희석제는 방수제의 보통 5% 이내로 보통 잡고 있습니다. 방수제 5% 이내로 너무 많이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5% 이내로 잡는다는 점 우리가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방서 내용 중에서 우리가 혼합할 때 하고, 그 다음에 혼합 후 즉시 도포하는 거고, 점도 조절 범위에서는 정확히 우리가 공부 학습을 해 놓으세요. 특히 우레탄계가 지금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레탄계에 대해서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제가 나옵니다. 뭐 이거는 우리가 조금 주의하실 거는 뭐 저 부분에 대해서만 좀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그거는 그게 리언에 보시면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이거 혼합 진동기는 이제 진동기는 회전이 느린 진동기 쓰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빠르게 혼합하면 안 됩니다. 이 도막 방수제들은 빠르게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빠른 이 진동기로 쓰면 방수층이 빨리 덧대요. 수명이 별로 짧게 되니까 좀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디귿에 보시면 건조 도막형 고무화석의 방수제는 일액형 재료일 때는 모터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며, 그러면 그럴 경우 기포가 우리가 생성되어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회전이 느린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상 회전은 느린 것이 기본이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공적인 측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 도포가 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라이머 도포가 하도예요. 그래서 프라이머 도포적인 측면에서는 저 부분을 좀 알아두세요. 밑에 자 용제형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용제는 자 용제형이란 것은 휘발성 용제를 뜻하죠. 용제형. 그래서 용제형 프라이머는 위험하죠. 프라이머의 경우는. 그래서 용제형 프라이머의 경우는 하기에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하기에. 휘발성이, 용제가 휘발성 용제잖아요. 그래서 하기에 우리가 주의를 꼭 해.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폐된 장소에서는 이거 쓰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는 옥상과 같이 오픈된 상태에서 써줘야 됩니다. 지하실 같은 데 써서는 굉장히 위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고, 특히 이제 실내 작업이나 이런 경우는 그래서 좀 주의해 줍니다. 그래서 그거 알아요. 그래서 특히 실내 작업의 경우 환기 장치를 사용해서 인화나 유기 용제 중독의 미연에 방지하도록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환기를 할 수 있으면 가능하고요. 밀폐되면 될 수 있으면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실 때
욕실 부분에 내가 이걸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는 잘 하지 않지만 하게 되면 충분한 한계가 될 수 있는 체계에서 우리가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에 3번에 보강포 붙이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보강포 붙이기. 자, 보강포 붙이기는 공사는 항상 보강은 여러분들이 평면부부터 보강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치켜 올림 부위 같은 특수 부분 보강을 먼저 해야 돼요. 치켜 올림부 등의 자, 이 특수 부분 보강을 먼저 해야 돼요. 이걸 하고 나서 우리가 평면부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 부분 보강을 항상 먼저 진행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보강포에서는 겹침폭은 기본으로 50입니다. 보강포의 겹침폭은 50mm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50mm가 됩니다. 50mm. 그래서 얘는 방수제가 아니기 때문에 50mm를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정리해 두죠. 방수제 도포 개념이 나오고 있죠. 방수제 도포. 자, 이 방수제 도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동일하게 자, 그래서 방수제 피놀이 작은 미세 공기홀 같은 게 피놀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수제 도포도 동일합니다. 어디부터 먼저 치켜 올림부를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특수 부분을 먼저 해주고 치켜 올림부에서 시작해서 평면부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석 끄는 데 먼저 하고 평면부로 진행을 해 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얼 알아두시고 리얼 개념. 그래서 리얼 개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악공정과 겹쳐 바르기 위치한 동일한 위치에서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긋나게 해주라는 겁니다. 엇갈리게 우리가 해주라 이 뜻입니다. 그 말 뜻은. 그리고 도포방향, 악공정 도포 방향과 직교에서 우리가 한다. 그러면 하도가 X축으로 갔으면 자, 그 다음에 중도는 Y축으로 가고 상도는 다시 X축으로 가라는 겁니다. 한 방향으로 칠하지 말라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 겹쳐 바르기, 이어 바르기 포괄하고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겹쳐 바르기나 이 방수제 겹쳐 바르기나 이어 바르기 폭은 이것은 기본 100mm 10cm가 됩니다. 100mm. 자, 그래서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보강포의 겹침폭은 우리가 50이었습니다. 보강포의 겹침폭은 50mm 기본 잡았고요. 50mm고. 그래서 이 방수제 우리가 겹쳐 바르기, 이 방수제 겹쳐 바르기, 이어 바르기 폭은 100mm입니다. 그래서 혼돈 없도록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미음에서 보시면 시간 간격을 초과했을 경우 우리 그러면 보통 겹쳐 바르기, 이어 바르기 할 때 시간 간격을 초과했을 때 보통 여러분 방수 제조업자가 일정 시간 범위 내에서 다시 바르라고 해놨습니다. 이걸 초과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미음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시간 간격을 초과해서 시간 간격을 이 초과한 경우 초과했습니다. 초과한 경우에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한 경우에 대해서는 프라이머를 먼저 도포를 우리가 합니다.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렸다가 다시 프라이머 도포하라 이거야. 부착력 때문에 프라이머 도포하고 나서 프라이머가 건조되고 나서 다시 칠하겠네. 건조시키고 나서 다시 우리가 이어 바르기나 겹쳐 바르기 하라 이겁니다. 이어 바르기나 겹쳐 바르기 하면 됩니다. 그 측면 기억을 해 두시고 초과했다고 해서 바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읍 보시면
우리가 방수제 도포 중에 강우나 강수로의 작업이 중단될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강우나 강술 후에 그 뒤에 체크합시다. 이건 완전 건조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포인트가 완전 건조시킨 다음에 완전 건조를 시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건조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칠하게 되면 이 방수층이 들뜹니다. 그래서 겹쳐서 도포하면 돼요. 그래서 완전 건조가 포인트예요. 완전 건조. 그러면 여러분들이 명심해 둘 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방수에서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시멘트 액체 방수나 그리고 모르타르게 방수 이런 같은 제품일 때는 바탕이 대략 함수율 30%인 반건조 상태에서 우리가 해도 되지만 다른 방수는 완전 건조 상태에서 해야지 방수층이 들뜨지 않습니다. 그것을 꼭 기준을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위주로 우리가 공사를 우리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231페이지 6번의 합성 고문작의 시트 방수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멘트 액체 방수하고 토막 방수 부분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욕실이라는 시멘트 액체 방수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토막 방수를 우리가 왜 준비를 좀 해 두셔야 되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좀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아파트가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보수 공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보수 공사에 들어가면 옥상 보수를 아스팔트 방수나 시트 방수 같은 걸 하게 되면 공사가 매우 어렵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아스팔트 방수를 다 뜯어내야 돼요. 그러면 소음 진동도 무진장 장기간 기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간편하게 하는 토막 방수해야 되고 비용적인 측면도 토막 방수가 적게 들어갑니다. 다른 방수에 비해서. 그래서 이 토막 방수 형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토막 방수 부분을 시험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준비를 조금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 토막 방수의 시방수 부분을 다룬 것은 올해 한번 도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합성 고무작의 시트 방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